김하은 씨, 오늘부터 해고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행동 똑바로 하세요. 유능하고 열정적인 인턴 사원인 김하은 씨.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갑자기 누명을 쓴 채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엄마 없이 어렵게 자랐는데 또다시 세상한테 배신을 당한 그녀. 그녀는 그저 은행에 들어온 힘없는 노인을 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 밥줄이 끊기게 될 것이란 것을. 도대체 김하은이 도와준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김하은은 자신이 도운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유리문 틈새로 스며들 때마다 태평은행 강서지점 영업홀은 냉기로 가득 찼어요.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플라스틱 의자에는 벌써 20명 가까운 고객들이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뒤편에서 하은은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며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대학교 최종학년인 그녀는 태평은행에서 인턴으로 일한 지 이제 석 달째였습니다. 검은색 정장 재킷 안쪽 주머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가죽 통장 커버가 들어있었어요. 손때가 탄 갈색 가죽은 모서리가 달아해졌지만 하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4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하은의 목소리가 영업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년 남성이 서류 뭉치를 들고 다가왔어요. 대출 상담이었습니다. 하은은 차분하게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어요. 그런데 시선 한편으로 계속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에 서 있는 한 할아버지였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의 할아버지는 낡은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손에는 몇 장의 서류를 쥐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볼펜을 들고 서류에 뭔가를 써보려 했지만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한 글자 쓰고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써보다가 또 지우고 그런 일을 몇 번 반복하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하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규정상 창구 직원은 업무 시간 중에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었거든요. 특히 인턴인 자신은 더욱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 할아버지가 혼자서 애쓰는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었어요. 마침 대출 상담이 끝나고 잠시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하은은 주변을 살핀 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번호표 기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안도의 빛이 떠올랐어요. 아가씨, 미안해요. 이 서류를 써야 하는데 손이 말을 안 들어서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정중했습니다. 하은은 할아버지 손에 들린 서류를 살펴봤어요. 정기예금 해지 신청서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시려고 하셨어요? 하은은 할아버지 옆에 서서 차근차근 각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예금주 성명, 계좌번호, 해지 사유까지. 할아버지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하은이 대신 적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면 이 일이 참 보람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턴이 고객 서류에 손대면 책임질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하은은 몸이 굳었습니다. 돌아보니 박진우 지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는 그는 지금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영업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대기 중이던 다른 고객들도 모두 이쪽을 쳐다봤어요. 죄송합니다, 지점장님. 할아버지께서 서류 작성을 어려워하셔서요. 그건 고객이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금융업이라고. 박진우 지점장의 목소리는 영업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으로 하은과 지점장을 번갈아 보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부탁한 거예요. 이 아가씨는 정말 친절하게. 할아버지가 변명하려 했지만 박진우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할아버님, 양해 부탁드려요. 내부 교육 차원에서 하는 말이니까요. 그리고는 하은을 향해 돌아섰어요. 김하은 씨, 창구로 돌아가세요. 나중에 따로 얘기하죠.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를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낸 뒤 발걸음을 돌렸어요. 창구로 돌아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하은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글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어머니의 통장 커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도 은행에서 일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진우 지점장이 자신을 꾸짖는 동안 그 할아버지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뭔가 익숙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을 전에도 겪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그 할아버지가 창구로 오셨습니다. 다행히 서류는 완성되어 있었어요. 하은이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아까는 미안했어요. 괜찮죠?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조심스럽지 못했어요. 하은이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잠시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나요? 김하은입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놀란 것 같았지만 곧 원래 표정으로 돌아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좋은 이름이네요. 업무가 끝나고 할아버지가 나가는 모습을 하은은 지켜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름을 듣고 왜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하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박진우 지점장이 따로 부를 거라고 했거든요. 인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오늘 만난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자꾸만 생각이 났거든요. 단순히 도움을 준 것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고객이 영업호를 나갔습니다. 하은은 창구 정리를 하며 하루 종일 신경 쓰였던 그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가 다시 은행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계셨어요. 아가씨, 아직 계시네요. 네, 할아버지. 혹시 추가로 처리하실 업무가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가죽 통장 커버였어요. 이거 오래전에 한 창구 직원이 준 건데요. 그 마음이 생각나서 말이에요. 하은은 그 통장 커버를 받아들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유품과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걸 왜 저에게요? 젊은 분이 고객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예전 그 직원과 똑같아서요. 받아주세요. 하은은 정중히 받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일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거든요. 할아버지가 나간 뒤 사무실 안쪽에서 박진우 지점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하은 씨, 잠깐 와보세요. 하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점장 사무실에 들어서자 컴퓨터 모니터에는 오늘 오전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오전 9시 15분경이에요. 박진우는 영상을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하은이 할아버지의 서류에 직접 뭔가를 적어주는 순간이었어요. 권한 초과로 고객 정보를 다루면 징계 사유라는 거 알죠? 하은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지점장님, 할아버지께서 정말 어려워하셔서요. 그건 변명이에요. 우리는 금융기관이라고요. 고객이 어려워한다고 해서 직원이 대신 서류를 작성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건가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김하은 씨 창구는 오늘 처리 건수가 다른 창구의 70% 수준이에요. 무수익 고객들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쓰거든요. 박진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수익을 내야 하는 영리기관이라고요. 내일부터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세요. 그리고 고객 서류에는 절대 손 떼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영업홀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정식 채용은 꿈도 꾸지 마. 돌아보니 박진우 지점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정규직 직원도 아닌 주제에 인성부터 고쳐야겠어. 하은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영업홀에는 아직 ATM을 사용하는 고객들이 있었거든요.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지점장님, 그리고 내일부터는 복장도 단정히 하세요. 인턴이라고 해서 대충 입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하은은 자신의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었어요. 고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게 보여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박진우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지고는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은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뛰고 숨이 막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고객이 나가고 나서야 하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늘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통장 커버를 꺼내봤습니다. 어머니의 것과 정말 똑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약값과 밀린 월세가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으로 매달 병원비가 나갔고 자신의 대학 등록금도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인턴 자리에서 쫓겨나면 곧바로 생길 위기였어요. 하은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0만 원. 이번 달 월세와 아버지 약값을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은은 자문해봤습니다. 어려워하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게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게 은행 직원의 진짜 마음가짐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익, 효율성, 실적. 그런 것들이 사람보다 앞서는 게 현실이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깔린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겠죠. 집에 도착해서 하은은 두 개의 통장 커버를 꺼내 비교해봤습니다. 크기도 같고 색깔도 같았어요. 심지어 가죽의 질감까지 비슷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죠. 단순한 우연일까? 하은은 의문을 품었지만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내일 출근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가 더 급한 문제였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하은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인턴 기간이 끝나기까지 이제 한 달 남짓. 정식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쫓겨날지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그날 밤 하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어떻게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동료들이 하은을 보는 시선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오전 10시쯤 박진우 지점장이 하은을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놓았어요. 하은은 그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하은 씨, 인턴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습니다. 하은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업무 태도 불량 및 규정 위반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지난주 고객 서류 무단 작성과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입니다. 추가로 복장 불량과 근무 태도에 대한 지적 사항도 누적되어 있고요. 박진우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지점장님, 전 어려워하시는 고객님을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인턴 주제에 고객 자산 관련 서류에 손을 댔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세요? 거기다가 하은 씨가 그 서류를 가지고 사기를 쳤을 수도 있다는 제보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사기라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하은이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글쎄, 이건 제보를 받은 거라 구체적인 건 얘기 못 해주고 어쨌든 본인이 의심살 행동을 이미 많이 했다고요. 하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박진우가 볼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 해지는 오늘자로 하고 자녀 급여는 내일까지 정산해 드릴게요. 하은은 볼펜을 받았지만 쉽게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혹시 재고의 여지는 없나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볼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하은. 또박또박 쓴 자신의 이름이 서글프게 느껴졌어요. 개인 물건은 오늘 안에 정리해 주세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창구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는 동안 동료들은 모두 모른 척했습니다. 하은이 짐을 싸는 모습을 훔쳐보면서도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들까지 문제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의 통장 커버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커버를 꺼냈습니다. 두 개의 낡은 가죽 커버를 가방에 넣으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하은은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태평은행 간판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석 달 동안 다녔던 곳이었지만 이제 남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지하철 안에서 하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지만 자신만 홀로 떠밀려 나온 기분이었어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막이 하은을 맞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털썩 앉았어요.
그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정말로 해고당했구나. 하은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인턴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지 뻔했거든요. 대신 하은은 옷장 위쪽 선반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어요. 뚜껑을 열자 옛날 냄새가 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명찰, 옛날 사진들, 그리고 몇 개의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하은은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어머니의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태평은행 유니폼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리웠습니다. 하은이의 어머니는 고졸 출신으로 태평은행에 입사한 뒤에 승승장구했던 입지전적의 인물이었죠. 그러나 정말 진심을 다해 일하다 결국 과로로 쓰러졌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진 못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태평은행에서 일하는 하은은 지금의 상황을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죠. 엄마, 내가 진짜 잘못한 걸까요? 하은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객의 마음을 먼저 보렴. 그게 진짜 은행원의 마음가짐이야. 열심히 하면 언젠가 세상이 너를 알아줄 거다. 어머니는 생전에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돈보다 사람이 소중하다고. 하은은 눈물이 솟구쳤지만 참았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잘못된 건지 아니면 옳은 일이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기 시작했거든요. 하은은 2개의 통장 커버를 손에 쥐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릴 수도 없었고요.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언젠가 증명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고객을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규정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은은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하은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어요. 여보세요, 아빠. 하은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아빠, 저 인턴 계약이 해지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뭔가 잘못한 게 있어? 아니에요. 제가 고객을 도와드렸는데 그게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요. 하은은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들어주셨어요. 하은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 어떻게 잘못이겠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다. 우리 딸이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하은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역시 자신을 믿어주고 계셨어요. 통화를 마친 뒤 하은은 다시 어머니의 사진을 봤습니다. 엄마, 저 포기하지 않을게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 거예요. 밤이 깊어갔지만 하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은은 컵라면을 끓여놓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해고 이후 첫날 저녁이었지만 벌써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원룸 월세는 다음 주까지 내야 했고 아버지 약값도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하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녁 9시가 넘은 시각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택배도 주문한 게 없었는데 말이죠.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후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구의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하은 씨 맞으시죠?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은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고급스러운 종이에 깔끔한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어요. 태평금융지주 법무팀 이사 정태준. 하은은 명함을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평금융지주라니 자신이 일했던 태평은행의 지주회사였거든요. 혹시 저와 무슨 일이 있나요?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중요한 일로 왔습니다. 정태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작은 원룸 안으로 들어온 정태준은 하은이 내준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하은 씨, 어제 태평은행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하러 왔습니다. 하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해고된 것도 모자라서 추가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태준은 서류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은에게 건네주며 말했어요. 이분을 아시나요? 사진 속에는 그저께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에서 서류 작성을 어려워하던 바로 그분이었어요. 네, 알아요. 그제 은행에서 뵌 고객님인데요. 저희 명예회장님이십니다. 하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예회장이라니. 이승우 명예회장님, 태평금융을 창업하신 분이에요. 정태준의 말을 듣고 하은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자신이 도와드렸던 그분이 사실은 태평금융 창업주였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명예회장님이 직접 은행에 오셨나요? 명예회장님은 가끔 현장을 둘러보시거든요. 검소한 차림으로 일반 고객처럼 방문하셔서 직접 보고 느끼시는 걸 좋아하세요. 하은은 그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말이에요. 명예회장님께서 하은 씨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어려워하는 고객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하은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일로 해고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네, 규정 위반이라고 해서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정태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직접 목격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은 씨가 해고당한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일들 말이에요. 하은은 고개를 들어 정태준을 봤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정태준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하은에게 보여줬어요. 우선 CCTV 영상입니다. 박진우 지점장이 하은 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화면에는 태평은행 영업홀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우가 하은을 향해 큰 소리로 질책하는 모습이 선명했어요. 정규직도 아닌 주제에 버르장머리리부터 고쳐야겠어. 지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고객들이 모두 쳐다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건 명백한 인격 모독이에요. 더군다나 고객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다니 우리 은행의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죠. 정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그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그날의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정태준이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문서 파일이 나타났어요. 박진우 지점장의 보고서와 실제 사실이 다릅니다. 하은 씨의 업무 처리 건수는 낮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객 만족도가 가장 높았죠. 지점장이 허위 보고를 한 겁니다. 하은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증거들이 이렇게 있었다니. 그런데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명예회장님의 지시입니다. 하은 씨가 보여준 고객 서비스 정신이 바로 우리 은행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은 씨,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보시겠어요? 하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통장 커버를 만져봤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해요. 부당한 해고와 인격 모독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가 모든 법률적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은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하은의 목소리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정태준이 나간 뒤 하은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패배에서 반격의 기회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하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에 대한 기대와 긴장이 교차했거든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하은은 정태준의 안내로 태평금융 본사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하은은 긴장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0층, 최고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정태준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명예회장님 집무실입니다. 정태준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그분이 계셨습니다. 그저께 은행에서 만났던 바로 그 할아버지 이승우 명예회장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아 계신 모습에서 특유의 위엄이 느껴졌어요. 하은 씨, 어서 오세요. 이승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은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명예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이승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은이 앉자 그는 차를 따라 주었어요. 그날 하은 씨가 저를 도와주던 모습을 보면서 오래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이승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최은주 씨 맞나요? 하은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20여 년 전 제가 지점을 둘러보다가 한 창고 직원을 만났어요. 바로 하은 씨 어머님이셨죠. 이승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도 검소한 차림으로 은행에 갔었어요. 복잡한 서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머님께서 자연스럽게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귀찮아하던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이 직접 만든 통장 커버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사람을 먼저 보는 은행이 되어달라고. 이승호는 서랍에서 낡은 가죽 통장 커버를 꺼냈습니다. 하은이 가진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20년 넘게 제 곁에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하은 씨 어머니는 그야말로 입지전적의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하은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방에서 자신의 통장 커버를 꺼냈어요. 저도 어머니께 받은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습니다. 두 개의 커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함께 만들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은 두 개를 만드셨던 거군요. 하나는 저에게, 하나는 딸에게. 이승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예회장님,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게 은행원의 진짜 마음가짐이라고요. 맞아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이승호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은행은 어떻습니까? 고객을 도우려는 직원을 규정 위반으로 내쫓고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억압하고 있어요.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은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내가 하은 씨 어머니를 잘 못 챙겨드려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라도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네, 명예회장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하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본점 긴급 경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진우 지점장도 참석합니다. 좋아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죠. 이승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은 씨는 제 옆에 계세요. 당신이 겪은 일을 직접 말해야 합니다. 네, 명예회장님. 오전 시간 동안 정태준은 하은에게 회의 진행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하은은 긴장했지만 어머니의 통장 커버를 만지작거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이승호가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하은 씨, 오늘 회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니까요. 네, 명예회장님. 저 준비됐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들어 이승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 1시 반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20여 년 전에 심은 작은 씨앗이 지금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고 있었어요. 그 나무 아래서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이미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태준이 하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승호가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자, 시작합시다. 문이 열렸습니다. 오후 2시 태평금융본점 12층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지역 본부장, 인사 담당 임원, 리스크 관리팀장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스며들어 회의실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진우 지점장은 정장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어제 준비한 보고서가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서지점 인턴 관련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우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김하은 인턴의 업무 처리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업무 효율성이 현저히 낮았고 무수익 고객 응대에 과도한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권한 없는 인턴이 고객 자산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한 겁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박진우는 CCTV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하은이 할아버지를 돕는 장면이었어요. 고객 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약 해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역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박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승호 명예회장이 들어왔어요. 정태준과 하은도 함께였습니다.
박진우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명예회장님, 지역 본부장이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일제히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모두. 이승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맨 끝자리에 앉았어요. 지점장, 계속하세요. 박진우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네, 명예회장님. 김하은 인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해 보고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그 인턴에게서 우리 은행의 초심을 보았습니다. 이승호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려워하는 고객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 진심이 담긴 서비스 정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아닙니까? 박진우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하지만 명예회장님, 규정. 이승호가 박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태준이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추가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정태준은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박진우 지점장이 김하은 씨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장면입니다. 정식 직원도 아닌 주제에 인성부터 고쳐야겠어. 박진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정태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어요. 계좌거래 내역이었습니다. 박진우 지점장은 지난 1년간 고령 고객 12명의 정기 예금을 무단으로 해지했습니다. 복잡한 펀드 상품으로 강제 전환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챙겼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중 4천만 원이 박 지점장 개인 계좌로 리베이트 형식으로 입금되었어요. 지역 본부장이 자료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있습니다. 정태준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75세 고객 한 분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박 지점장은 이를 알면서도 5천만 원짜리 고위험 파생 상품에 가입시켰고 이분은 2천만 원의 손실을 보셨습니다. 리스크 관리팀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이건 범죄입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김하은 씨를 해고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정태준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하은 씨가 친절하게 응대했던 고령 고객들이 모두 박 지점장의 불법 영업 타깃이었습니다. 하은 씨가 시간을 들여 상담하는 바람에 박 지점장이 접근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의식 중에 고객들을 지켜냈다는 것을. 실적 저하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박 지점장의 불법 수수료가 줄어든 게 문제였던 거죠. 이승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진우 지점장.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고객의 신뢰를 배신했고 약자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으며 그 책임을 무고한 직원에게 떠넘겼습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인사 담당 임원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즉시 직위 해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형사고발 대상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박진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3억 원 횡령, 4천만 원 리베이트, 치매 환자 대상 사기,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승호 명예회장은 천천히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격려가 담겨 있었어요. 하은이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어려워하시는 고객님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서류를 못 쓰시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시간을 들여 상담했던 분들이 피해자가 될 뻔했다니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지역 본부장은 하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태준이 추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하은 씨가 응대했던 고령 고객 9분의 명단입니다. 모두 박진우 지점장의 타깃 리스트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하은 씨가 친절하게 상담하는 바람에 접근이 불가능했죠. 리스크 관리팀장이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9분만 해도 예상 피해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하은 씨가 무의식 중에 막아낸 겁니다. 이승호가 일어서서 통장 커버를 들어올렸습니다. 20여 년 전 한 창고 직원이 제게 이걸 만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은행이 되어달라고. 그게 진정한 금융의 가치라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짓밟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 지점장, 당신은 고객을 도구로 봤습니다. 약자를 이용해 돈을 빼앗고 그걸 막으려던 직원을 해고했어요. 박진우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선언했습니다. 박진우 지점장은 즉시 직위 해제합니다.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 고객 전원에게 전액 배상하겠습니다. 박진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횡령죄로 수사를 받게 되고 은행에서 영구 퇴출될 운명이었어요. 이승호가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하은 씨, 즉시 복직 조치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본점 고객보호팀에 배치하겠습니다. 하은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회장님. 회의가 끝난 뒤 박진우는 2명의 보안 요원에게 호송되어 나갔습니다. 개인 물품을 챙길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징역형도 피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하은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복수의 쾌감보다는 씁쓸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정태준이 하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복직 및 정규직 전환 서류입니다. 내일부터 본점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피해 고객 9분의 감사 편지였어요. 모두 하은 씨가 지켜낸 분들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하은은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니. 이승호가 마지막으로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잊지 마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규정보다 양심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게 바로 그겁니다. 하은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점 건물을 나서는 하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복직됐어요. 정규직으로요. 그래, 잘했다, 우리 딸. 내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제가 모르는 사이에 9분을 지켜냈대요. 그분들이 사기당할 뻔했는데 제가 막아냈대요. 그래, 내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니.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고. 너 정말 잘했어. 전화를 끊고 하은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엄마 말씀대로 했더니 9분을 지켰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하은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밤이 깊어갔지만 하은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일들이 기대되었어요. 본점 고객보호팀에서 더 많은 고객들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은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9명의 삶을 구했다니.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은은 본점 고객만족팀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태평금융 빌딩을 올려다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고객만족팀에서 하은의 역할은 명확했습니다. 전국 지점을 돌아다니며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고령층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구축이 하은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은은 강서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이 해고당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지점에 들어서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점장은 젊고 활기찬 사람이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영업홀 한쪽에는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전용 상담 공간이었어요. 편안한 소파와 큰 글씨로 된 안내문, 그리고 천천히 설명해드리는 전담 직원까지. 하은이 제안했던 개선 방안이 실제로 구현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공간을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바로 그 모습이 하은이 꿈꿨던 은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점검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하은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이 짐을 싸고 나왔던 그 문이었어요. 그때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은은 주머니 속 통장 커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명예회장과의 인연을 이어준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본점으로 돌아온 하은은 정태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하은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태준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태평금융, 고객 중심 서비스로 업계 선도. 기사는 태평금융의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전 지점에 지시하셨어요. 하은 씨가 제안한 고객 서비스 기준을 전사적으로 확대하라고요. 하은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작은 경험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지다니.
이제 우리 은행 전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직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 서비스의 온도, 모든 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태준의 말에 하은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하은은 이승우 명예회장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서니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하은 씨, 앉으세요. 하은이 앉자 이승우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잘해주셨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은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승우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지난달 대비 20% 상승했어요. 특히 고령층 고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하은은 놀랐습니다. 한 달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다니. 이제 업계 전체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다른 은행들도 우리의 방식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께서 20년 전에 심은 씨앗이 이제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 나무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가 꿈꿨던 은행,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부탁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은행의 미래니까요. 하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는 하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복도를 걸으며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전에 한 작은 행동이 지금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녁 무렵 하은은 다시 강서지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고객들과 직원들이 보였어요. 모두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인턴이 고령 고객을 친절하게 도와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하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저 모습이었어요. 자신이 꿈꿨던 은행의 모습,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마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가방에서 통장 커버를 꺼내봤습니다. 이제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어요. 명예회장의 것과 어머니의 것이 함께 하은의 곁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하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스앱에는 태평금융 관련 기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고객 중심 경영의 모범 사례, 금융업계의 새로운 기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은행. 언론은 태평금융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기사의 제목이 하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하은 기준, 금융업계 새로운 표준이 되다. 하은은 기사를 읽으며 놀랐어요. 자신의 이름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니. 기사는 태평금융의 고객 서비스 개선 사례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은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엄마가 꿈꿨던 은행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통장 커버를 사진 옆에 놓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중 누군가는 지금 은행에서 따뜻한 서비스를 받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태평금융의 어느 지점에서 말이에요. 하은은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지점 점검과 직원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잠들기 전 하은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고. 선한 마음은 정말로 기억으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냈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태평금융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하은의 새로운 인생.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처럼 작은 선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